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혜택 중 보훈 대상 구분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 내용 중에는 보훈급여금과 교통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차량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그리고 기타 지원, 사망시 예우까지 구분되는데 모든 국가유공자가 이 모든 혜택을 다 받는 게 아니고 각각 보훈 대상 구분별로 국가유공자 혜택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별의별 소문들도 많이 있는데 그 소문들 믿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로 국가유공자 혜택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에서 14가지의 보훈 대상을 구분하여 분류하였기에 먼저 14가지 보훈 대상 구분별을 확인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4가지 보훈 대상 구분별 중에서 1번 독립유공자 및 유족, 2번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3번 전공상군경 1급부터 5급까지, 4번 전공상군경 6급부터 7급까지, 5번 무공, 보국, 수훈자 및 유족, 6번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 7번 공상, 순직 공무원 및 유족, 8번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9번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10번 고엽제 후유증 국가유공자, 11번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12번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 13번 지원공상, 순직군경, 공무원 및 유족, 14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상 국가보훈처 보훈대상 구분별 안내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국가유공자 혜택 중 보훈 대상 구분별 지원 안내 중 14번째 시간입니다. 14번째 시간은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혜택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취업 지원이 있으며 의료 지원이 있습니다. 대부 지원이 있으며 기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럼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현황에 관련된 총괄 현황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왼쪽 첫 번째 독립유공자부터 우측 제일 마지막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관련된 내용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래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면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89,633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대상별 현황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2018년 12월 말 84만 7,078명이었고 2019년 12월 말 84만 3,77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89,633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게 되면 제일 좌측에 나와 있는 숫자는 2008년 현황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숫자는 2019년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2019년 보훈연감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 본인이 2008년도에는 35,057명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44,698명이었고 2019년 89,633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혜택 중 교육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지원을 받고 싶어요 했을 때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지원 대상은 5년 이상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이거나 제대 예정 군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위탁교육, 기간은 1에서 6개월, 장소는 전문교육기관, 주요 내용은 취업, 창업 관련 전문 지식 및 실무 교육, 자격증 취득 과정, 개인별 2개 과정 이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업 능력 개발 교육비, 기간은 연중, 장소는 정부 공인 교육 훈련기관, 주요 내용은 전역자이거나 전역 예정자가 취업, 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과정, 전역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는 거라고 나와 있네요. 미취업자나 기간제 근로자. 또한 사이버 교육이 있습니다. 1, 2개월이고 장소는 vnet-multicampus.com이라는 곳에서 각종 자격증 및 공개 채용 시험, 재직자, 직무 능력 향상 과정 등 매월 5일에서 10일 신청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vnet-multicampus.com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vnet-multicampus.com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제대군인 사이버연수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였고 본인에게 맞는 사이버연수원으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 중에서 하나는 제대군인 사이버연수원이 있고 다음은 취업 맞춤 특기병 경상의자 사이버연수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관련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가 있습니다. 보훈관서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나왔네요. 지원 대상 및 내용 구분. 지원 대상으로 자녀 교육 지원이 있고 본인 교육 지원이 있는데 자녀 교육 지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으로 생활 수준 조사 결과 소득 인정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자일 경우에는 고등학교 취약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보조를 해드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 교육 지원은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3년 이내에 입학, 복학하고 지원, 신청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지 않는 제대군인에게는 대학 입학금과 수업료 후 50%까지를 보조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대군인 취업, 창업 컨설팅 지원이 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을 보시면 지원 대상은 5년 이상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이거나 제대 예정 군인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전직 컨설팅, 지원 내용은 초기 상담, 자기 분석, 경력 목표 설정, 구직 역량 및 스킬 함량 교육, 입사 지원 클리닉, 취업 후 사후 관리, 비고는 전직 전반 컨설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취업 창업 상담 및 알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대군인 보훈특별 취업 지원이 있습니다. 보훈관서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내용은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생활수준 조사 결과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기준 이하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 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 신청인은 제대군인 취업 지원 대상자, 신청 장소는 지방보훈관서고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30일에서 6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음의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 기준 100% 이하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사 내용에 수급권자, 가구원 소득, 재산, 그리고 수급권자의 근로 능력과 취업 상태 등을 조사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의료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몸이 아픈데 치료는 어떻게 했을 때 제대군인 의료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경상위 제대군인 상위처 국비진료 지원 범위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원상병명에 해당하는 상위처에 대해 국비진료 진료병원은 본병원 또는 지정 위탁병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 진료가 있습니다. 보훈병원에서는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를 감면해드리고 군병원에서는 요양급여는 무료, 비급여는 50% 감면 진료를 해드립니다. 또한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 난치성 질환 발병자 감면 진료가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2020년 하반기부터 위탁병원에서도 감면 진료 실시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군인법을 개정 중에 있다고 나와 있네요. 아주 좋은 소식 같습니다. 위탁병원에서도 감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나 지금은 진료병원은 보훈병원이고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제대군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위탁병원에서는 감면 진료를 해드리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사업,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해요 했을 때 제대군인 대부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에는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조건은 이 아래 내용을 보시면 주택 구입이나 신축일 경우에 대부 한도액은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고 연 이율은 연 3%, 상환 기간은 20년 균등, 담보 조건은 구입 주택이거나 신축 주택입니다. 다음으로 주택 임차가 있으며 아파트 분양, 농토 구입, 사업, 생활안정, 학자금이 있습니다. 학자금 대부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해드리며 보증서 담보는 위탁은행 대부 지원자에 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타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했을 때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 지원해드리는 내용이죠. 제도 개요는 목적은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 등 전직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은 실업상태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하는 자,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급액은
장기 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 중기 복무 제대군인은 월 25만 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최장 6개월간 지급해드리며 수급 기간 중 취업 시 잔여 기간 지급분의 2분의 1을 일시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대군인 무료 법률 지원이 있습니다. 지방보험관서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지원 대상으로 등록 결정된 자, 이 주의사항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은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재반 소송 비용입니다. 지원 대상 소송 사건으로는 민사, 가사 사건, 행정심판 사건, 행정소송 사건, 헌법소원 사건, 형사 사건이 있습니다.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소송사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 신청 접수한 후 구조 대상 여부, 승소 가능성, 실익 및 타당성을 파악하여 구조 여부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에 대해 구조 대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혜택 중 보훈 대상 구분별 지원 안내 중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